제가 영어 초보자 시절에 미국인 친구에게 Congratulations 라고 했더니 그 표현은 실은 좀 어색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전에도 나와 있죠. 신년, 크리스마스, 생일에는 쓰지 않는다. 한국 식당에서는 손님이 생일이면 Congratulations 이 노래 틀어주잖아요.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저희 원어민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노래는 한국 와서 처음 듣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Congratulate 이 단어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그 사람의 성공이나 운이 좋았음을 축하하다 라고 적혀 있거든요. 생일은 그 사람이 그냥 태어난 날을 축하하는 거지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한 게 아니고 또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졸업, 승진, 결혼, 출산 이런 거에는 쓸 수 있지만 생일, 명절에는 쓰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올바른 영어 축하 표현 10개 배울 건데요. 상대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제대로 축하하는 법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라고 영어로 말하는 법까지 다 배울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10가지 대화로 같이 배울 건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할 만한 축하할 상황인데 오늘 내 생일이야. 이건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It's my birthday today. 이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말할 수도 있겠죠. 또 해외 유튜브 보다 보면 인터뷰하는 상황에서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 문장을 많이 말해요. 생일도 날짜이기 때문에 it'로 말을 하는 거죠. It's my birthday today.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그럴 때 이제 대답으로 I didn't know that. 몰랐어요. 그 다음에 congratulations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어색하다고 했죠? 생일일 때는 그냥 무조건 happy birthday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설날에는 happy new year,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merry christmas, happy holidays 이렇게 정해진 거 말하면 돼요. 설날이나 크리스마스에는 축하합니다. 대신에 그게 더 잘 떠오를 텐데 생일 때는 Congratulations. 아무래도 그 노래의 영향도 있고 이게 떠오를 것 같은데 쓰지 말고 Happy Birthday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Congratulations 이 표현은 언제 쓰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졸업을 했다거나 합격을 했다거나 승진, 결혼, 출산처럼 무언가 성취를 했을 때 그리고 또 운이 좋았을 때 쓰면 되는데요. 나 대학교 합격했어.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I got accepted to college. 나 대학교 합격했어를 이렇게 말하면 돼요. I got accepted to college. 결국 그 대학교에서 나를 받아준 거죠. accept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다 라는 뜻인데 I got,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I got accepted to college. 대학교 쪽으로 내가 받아들여진 게 결국 대학교 합격한 거고 이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죠. Congratulations 이 단어는 congratulate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또 좀 길어서 발음할 때 매번 좀 혀가 꼬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음절이 congratulate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강세가 여기 A에 있어요. congratulate 이걸 합쳐서 congratulate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이나 운이 좋았음을 축하하다 라는 동사이다 보니까 좀 격식적으로 말할 땐 I congratulate you 이렇게도 말을 해요. 제가 당신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말을 하려면 congratulation 이라고 해야 해요. congratulation 이건 축하 인사 또는 축하 행위라는 명사인데 congratulations라고 s를 붙여야지만 축하합니다 라는 감탄사가 돼요. s 없이 그냥 congratulation 이라고 하면 축하 인사 이렇게 명사를 그냥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이때는 강세가 A 두 군데 들어가요. congratulations s까지 꼭 붙여주시고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줄여서도 많이 써요. congrats 이때도 A에 똑같이 강세 주고요. S 붙여야 돼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아니면 congrats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표현 또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상대가 승진했을 때도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성취를 이룬 거니까요. I got promoted recently. 승진했다는 말은 영어로 이렇게 해요. promotion 이게 홍보란 뜻도 되고 무언가 막 촉진시키는 건데 막 상대를 올리는 승진시키고
뭐 이렇게 좋은 걸로 승격시키고 이런 거에 다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하는 건 또 내가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서 회사에 의해서 승진되잖아요. I got promoted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Recently 이건 최근에란 뜻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가 I got promoted recently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축하를 할 수 있겠죠. Congratulations 이렇게만 말을 해도 되고 아니면 승진 축하해처럼 뒤에 붙여 말하고 싶으면 on 이 단어를 꼭 써야 돼요. 아니면 승진 축하해처럼 단어를 붙여서 말을 하고 싶으면 on 이거를 꼭 써야 돼요. 왠지 to도 될 것 같죠? 그것 쪽으로 뭔가 축하를 보내는 느낌? 그런데 그렇진 않고 on만 쓸 수 있어요. on 이 단어의 뜻이 위에고 위에 어딘가 붙는 느낌? 그렇다 보니까 그것과 접촉되고 그것에 대해서라는 뜻이 가능해요. 그 정보를 딱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딱 축하를 하는 거죠.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라고 하면 너의 승진을 축하한다. 승진했다는 I got promoted 라고 말을 하는데 승진 자체는 promotion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 뜻으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결혼식 날 결혼 축하드려요 라고 말할 때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n 다음에 붙여 말하면 되는 거죠. 승진 축하해, 결혼 축하해 이 표현은 우리 입에 익도록 두 번씩 말해볼게요. 먼저 승진 축하해 저랑 같은 속도로 말하면 돼요.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Congratulations on your promotion. 이번에는 결혼 축하해라고 두 번 말해볼게요.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Congratulations on your wedding. 그리고 좀 길다 싶으면 이때도 줄여도 돼요. 뒤에 on 붙이는 건 같고요. 만약 친구가 나 독립해라고 말한다면 영어로 moving out이라고 하거든요. I'm moving out. 나는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나가요? 부모님의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다 보니까 out of my parents' house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곧이란 뜻의 soon까지 붙여서 I'm moving out of my parents' house soon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독립 축하해 이건 영어로 Congrats on moving out 이렇게 말하면 돼요. Congrats 여기 이제 강세 준다고 했죠? 아까처럼 Congratulations on moving out 이렇게 해도 되고 Congrats on moving out 이렇게 짧게 말을 해도 돼요. 독립 축하해 이것도 두 번 저랑 같은 속도로 말해볼게요. Congrats on moving out. Congrats on moving out. 이렇게 축하할 일 있을 때 딱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둬야 하는데요. 상대가 생일이라는 그 단어 birthday 이걸 정확히 쓰면 happy birthday라고 축하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나 내일 30살 되라고 하지 않고 It's my birthday tomorrow 라고 하면 happy birthday 이렇게 이제 말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도 있죠. 생일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나 내일 몇 살 돼 이렇게 말할 땐 그 나이가 된 걸 축하하면서 congratulations 아니면 congrats 이걸 쓰기도 해요. 특히 다른 나이보다는 0이 붙는 그 나이들 있죠. 20살, 30살, 40살 그럴 때는 congratulations, congrats 이걸 많이 쓰는 편이고요. 다른 나이에서는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요. 또 여러분 우리 나이도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미국식 표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제는 1월 1일이라고 다 같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본인 생일이 되었을 때 나이를 먹죠. 그래서 만약 내일이 생일이라면 I'm turning 30 tomorrow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기점으로 내가 몇 살로 바뀐다. turn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I'm turning 하고 그 나이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몇 살 된 거 축하해라고 할 때도 turn 이걸 써요. Congrats on turning 30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on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turn 이 동사는 turning ing로 항상 말을 해야 되고 그 위에도 I'm turning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Congrats on turning 30. 그래서 외국인 친구에게 몇 살 된 거 축하해라고 말할 때 Congrats on turning 다음에 그 나이 이제 말하면 되겠죠. 다르게 축하할 수 있는 법도 있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직도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아까 독립은 move out 이라고 했었죠.
이직은 moved to라고 하면 돼요. I moved. 내가 이미 이제 이직한 다음에 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을 하게 되겠죠? To another company.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직했다라고 말할 땐 I moved to another company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이때도 물론 이거는 어떤 성취나 또 운이 좋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congratulations 해도 되는데 good for you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됐다 이런 거고요. 특히 상대에게 good for you라고 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언니가 얼마 전에 이직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도 축하해 줄 수 있겠죠. 그때는 good for her, good for him 이런 식으로 you 대신에 다른 단어 넣어서도 응용하면서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My sister had a baby boy yesterday. 우리 언니가 어제 아들을 낳았어. 낳다, 출산하다 그냥 기본 동사 have로 말할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물론 이때도 congratulations, congrats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good for her 쓸 수 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I'm happy to hear that. 그 소식을 들으니 굉장히 좋다. 또 That's good to hear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거 진짜 좋은 소식이네. 여기 있는 that 이 단어가 위에 있는 그 문장을 말해요. 상대에게 들은 그 문장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I'm happy, 내가 행복해요. To hear that, 그 네가 말한 문장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hat's good, 그 문장, 그 소식이 good, 좋다. To hear, 듣기에 좋다. 이것도 돼요. 그리고 이때 조심해야 할 게 듣다에 이제 관련된 표현 중에 여러분 That sounds good 이것도 떠오르지 않나요? That sounds good 그게 좋게 들린다. 이거는 보통 동의할 때 쓰거든요. 축하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친구가 우리 맥주 마시러 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좋아, 콜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너무 좋은 얘기다,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할 땐 That sounds good 이라고 하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할 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축하할 때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I'm happy to hear that, that's good to hear 이거 우리 두 번씩 같이 말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말해 볼까요? I'm happy to hear that, I'm happy to hear that 그리고 That's good to hear. 이것도 두 번 말해보세요. That's good to hear. That's good to hear. 그리고 또 요즘은 SNS를 많이 하니까 팔로워나 구독자가 몇만 되었을 때 축하한다라는 말을 또 하잖아요. 그 몇만 되었다라는 건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I got 10k followers on my Instagram.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인스타 팔로워 1만이 되었었는데 저도 최근에 인스타 팔로워 1만이 됐었어요. 인스타는 거의 안 하다가 이제 하기 시작하고 되었는데 그때 영어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나에게 새로 그런 팔로워들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기본 동사 get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I got 그리고 10k 이게 1만이에요. 왜냐하면 k가 1000을 뜻하기 때문에 10k followers 그리고 그 SNS는 그 플랫폼 위에서 보기 때문에 on을 써요. 위에란 뜻의 on my Instagram.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나 너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때도 상대가 운도 좋았고 어떤 성취를 한 거라서 congratulations 해도 되고 아니면 I knew you could do it. 이것도 원어민들이 많이 써요.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이미 전부터 알았다. 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써요. I knew you could do it. You can do it. 인데 이제 그때 과거 시점부터 알았다. 이기 때문에 과거로 쓰는 거예요. 그 시점에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와보니까 나 그때 알고 있었잖아. I knew you could do it. 그리고 좀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I knew it would happen. 이것도 가능해요. 그 예전에 막 누군가가 인스타를 막 하려고 할 때 It will happen. 일어날 거야. 그런 일이. 너가 목표한 일이 일어날 거야. It
will happen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와서는 그 과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will 아니고 과거형 would로 말을 하는 거예요. I knew it would happen. I knew it would happen. 우리 문장 두 번씩 같이 말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먼저. I knew you could do it. I knew you could do it. I knew you could do it. 그 다음 문장도 말해볼게요. I knew it would happen. I knew it would happen.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 2개 남았는데요. 이 위에 있는 문장은 실제로 제 지인이었던 원어민 선생님께 들었던 문장이었는데 My wife is having a baby next week. 다음 주에 아이를 출산해요. 출산하다 그냥 have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때 congratulations, 축하드려요 라고 당연히 출산에는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순산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순산하시길 바래요. 이건 남자분들보다는 주로 여자분이 저는 이제 여자니까 또 쓸 수 있겠죠? 여자분이 여자분에게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I hope she has an easy delivery. delivery 이 단어는 배달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출산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산이 약간 쉬운이란 뜻이 되는데 실제로 순산은 없잖아요. 출산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easy라고 해도 되고 그냥 안전한 safe deliver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표현도 제가 하나 알려드렸고 이거는 실제로 정말 주변에 출산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이렇게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친한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축하 표현. 좀 외국인 동료랑 어떤 미국인 친구랑 굉장히 친한 편인데 그냥 congratulations, 축하해 라고만 하기 좀 아쉬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축하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어. 이건 정말 축하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렇게 말해요. I got engaged to my boyfriend 이렇게 말을 하는데 I got engaged 이게 약혼했다라는 뜻인데요. 약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기로 얘기를 나누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I got engage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혼식을 올렸다는 I got married라고 하는데 결혼을 하기로 했다. 약간 약혼이 이미 된 느낌으로 말할 땐 I got engaged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 쪽인지 to로 말을 해요. I got engaged to my boyfriend 라고 했을 때 너 진짜 행복하겠다. You must be so happy.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그 축하하는 마음이 강해요. You must be so happy. 그리고 너가 행복한 걸 보니까 나도 좋다. 이거는 진짜 친한 사이에서 할 만한 말이죠. 영어로는 I'm so happy to see you're happy 이렇게 말하면 돼요. I'm so happy. 내가 정말 행복하다. To see. 봐서 you're happy. 너가 행복하니까 나도 진짜 좋다. 이런 투의 이제 축하인 거죠. 이것도 쓸 수 있으니까 우리 2번 같이 말해볼게요. You must be so happy. I'm happy to see you're happy. 한 번 더. You must be so happy. I'm happy to see you're happy. 네, 이렇게 10번째 영어 축하 표현까지 모두 배워봤네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4명이에요 라고 할 때 My family is 4 이렇게 잘못 말하진 않나요? 초보자들이 이런 실수하는 걸 많이 듣는데 우리 가족은 4명이다. 이걸 그대로 번역해서 My family is 4 이라고 말을 하면 마치 내가 꾸린 가정이 4개나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결혼을 여러 번 한 느낌이 잘못 드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전치사 of를 이용하면 우리 가족은 몇 명입니다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또 가족 속에도 이 전치사를 이용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게 오늘 같이 말해볼 문장인데 제가 먼저 말해볼게요.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의 가족을 말을 할 때 그 숫자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가족 모두 등산 가는 걸 좋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가요. 이렇게 가족 모두의 특징을 또 말할 때 뭐라고 할지 이따 배울 거고요. 우리 가족은 대부분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아빠, 여동생, 나는 집에 있는 걸 싫어하고 엄마만 좀 아니다 라고 하면
세 명이니까 대부분이라고 말을 하겠죠. 대부분, 이건 또 어떻게 말할지 이따 배울 거고, 제 여동생과 저는 3살 차이고 둘 다 활발해요. 둘 중 아무도 사귀는 사람이 없어서 보통 둘이 같이 놀아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에요 라고 말할 때 4명이 있다라는 뜻으로 there are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there are. 그 다음 우리 넷을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합니다. 이거 알면 여러분 굉장히 이 활용도가 높은 표현이라 여기저기서 쓸 수가 있는데 four of us라고 해요. 제가 오늘 전치사 of 쓸 거라고 했죠. 이 of에는 등호의 느낌이 있어요. 등호. 수학으로 치면은 이런 등호 느낌. 그래서 우리는 우린데 4명이 있는 우린 거예요. for, 4명, of, 연결해요. 그게 곧 us, 우리인 거죠. 3명이면 there are 3 of us, 2명이면 there are 2 of us 이렇게 하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 식당에 갔을 때 몇 명의 사람이 오세요? 일행이 몇 명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 문장 시작을 how many people 아니면 how many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대답으로 우리 4명이에요. 우리 일행은 총 4명이에요를 there are 4 of us 이렇게 말을 해요. 해외 호텔에서 숙박을 할 때도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에 대한 대답으로 there are 5명이면 5 of u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하면 4명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가족에는 4명이 있어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in my family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there are 4 of us in my family.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리스트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콜론을 찍고 이게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시고요. 그래서 아빠, my dad, 그 다음에 엄마, my mom, 그 다음에 내 여동생, my sister,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and me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이때 앞에 my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누구 아빠인지 누구 엄마인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빠, 엄마라고 할 때 father, mother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더 격식적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father, mother 이걸 쓰면 되지만 보통은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할 때 편하게 my dad, my mom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 언니, 누나, 여동생 뭐 이렇게 딱 나이를 보통 보여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어에서는 꼭 my younger sister 이렇게 꼭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여자 형제가 있다, my sister 그리고 뭐 상대가 물어봤을 때 나보다 어리다 이런 식으로 보통 답변하는 편이죠. 그러면 우리 이 문장 쭉 같이 말해볼게요. There are 4 of us in my family. My dad, my mom, my sister, and me. 한 번 더. There are 4 of us in my family. My dad, my mom, my sister, and me.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따라서 여기 숫자 바꾸고 그리고 여기 또 구성원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딱 되겠죠. 그 다음 가족 모두 등산 가는 걸 좋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가요 이렇게 말을 할 건데 가족 모두라고 말을 할 때 또 딱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all of us 이거예요. of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아까 of는 연결하는 그 등호 느낌이라고 했죠. us, 우리들 중에 모두라는 거예요. of로 부분 전체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결국 우리들 중 그 모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성원 모두를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좋아해요. like 그리고 4명 모두니까 복수형이라서 그냥 like라고 해야 되고요. 가는 것. All of us like going hiking. 이렇게 말하면 등산 가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등산 가다가 영어로 go hiking 인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하이킹 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걸어서 산 같은 데 올라가는 걸 하이킹이라고 하고 보통 등산하다를 등산이니까 산을 올라가다를 잘못 번역해서 climbing mountains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암벽 등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의 등산, 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hiking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이킹 하러 가다이기 때문에 go hiking. 그리고 그걸 좋아해서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like 다음에는 이렇게 ing로 말을 해요. 그래서 ing가 두 개나 나왔죠. All of us like going hiking. 한 번 더. All of us like going hiking. 그래서 우리가 매주 가요. So 우리는 매주 가요. We go. 그리고 이제 매주니까 every Sunday. 매주 가기 때문에 이제 현재형으로 써요. 항상 일어나는 거라서. 그래서 쭉 말해볼게요. All of us like going hiking, so we go every Sunday. 한 번 더. All of us like going hiking, so we go every Sunday. 그 다음은 우리 가족은 대부분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해요 라고 말을 할 건데 조금 전에 우리 가족 모두라고 할 땐 all of us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가족 대부분은 most로 말을 해요. 그래서 most of us, 우리들 등 대부분. 즉, 이 of로 부분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뒤에가 전체고 앞에가 부분인데요. us, 우리들 중 그 일부. 그런데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4명 중에 3명은 복수니까 이렇게 most라고 할 때도 복수형을 생각해서 don't라고 할 수 있어요. Most of us don't like, 좋아하지 않아요. 집에 머무는 거. staying at home. 우리 아까 like 다음에 ing 쓰는 거 연습했죠?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사 stay 같은 경우는 뜻이 머물다. 겠죠? 이렇게 동사는 다로 끝나요. 그런데 like 다음에 쓰려면 머무는 것을 좋아한다처럼 형태가 한국어도 바뀌죠. 머무는 것을, 머무는 그걸 좋아한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like stay라고 하지 않고 like staying. 그리고 또 ing는 자주 반복되는 느낌. 내가 그거를 좋아해요. 우리들이 그걸 대부분 좋아해요. 그리고 집에 at home. 여기 at은 장소를 딱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라고 하죠. 집에. 비슷하죠. at. 그래서 이 문장도 말해볼게요. Most of us don't like staying at home. 한 번 더. Most of us don't like staying at home. 오늘 문장마다 다 of가 들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 여동생과 저는 3살 차이고 둘 다 활발해요. 이렇게 말을 해볼 건데 제 여동생과 저는 My sister and I. 그리고 보통 이렇게 주어가 2명 있으면 그리고 I가 들어가면 I를 뒤에 쓰는 편이에요. and I처럼 하기 때문에 발음도 더 편하고 약간 상대를 더 존중해줘서 앞에 쓰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my sister and I, my mom and I, my dad and I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둘 다 are 3살 차이는 3살만큼, 3년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3 years apart라고 해요. 그래서 누구랑 누가 몇 살 차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오빠랑 나는 2살 차이다라고 한다면 My brother and I are 2 years apart. apart 이게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뭐 우리 남편이랑 저는 4살 차이요 이런 말을 한다면 My husband and I are 4 years apart 이런 식으로 응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둘 다라고 말을 해볼 건데 이때 both of us라고 말을 해요. both of us. 이제 제 책으로 쭉 강의 듣고 유튜브 듣고 하신 분들은 both 이거 이용하는 거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both라는 단어는 딱 2개가 있을 때 그때만 써요. 여기서는 내 여동생 그리고 나 이렇게 딱 2명인 거죠. 그런데 내 여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둘 다라고 말할 때 both of us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아주 활발해요. are very active. active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이고 이렇게 정적이지 않고 동적이고 막 등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또 집에 이렇게 가만히 뭐 책 보고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주말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이제 성격이나 그런 모습을 active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럼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My sister and I are 3 years apart and both of us are very active. 한 번 더. My sister and I are 3 years apart
And both of us are very active. 마지막으로 둘 중 아무도 사귀는 사람이 없어서 보통 둘이 같이 놀아요. 자매가 보통 이런 경우 있죠. 남자친구 없으면 둘이 같이 노는 경우. 그럼 둘 중 아무도 없다.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둘 다 있다라고 할 땐 both of us라고 하는데 둘 다 없다라고 할 땐 neither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요. 그래서 neither of us라고 말을 하는 거죠. Neither of us. 그리고 neither 이 단어 같은 경우는 neither이라고도 발음할 수 있는데 E에 집중하면 neither, I에 집중하면 neither 이렇게 생각하세요. 둘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Neither of us 다음에는 has가 와도 되고 have가 와도 돼요. 이거는 단수, 복수 둘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남자친구가 없다라고 할 때 이제 여동생도 없고 나도 없고 그 각각의 남자친구 한 명씩 없다라고 해서 어를 써요. 한 명을 뜻하는 a boyfriend. Neither of us has a boyfriend. 그래서 so 우리는 주로 we usually 같이 놀아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놀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play 이 단어 떠오르나요? 그런데 play 같은 경우는 보통 아이들이 놀 때 많이 쓰고 장난감 갖고 노는 것들 아니면 뭐 공을 가지고 논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이런 도구가 있을 때 많이 쓰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둘이 같이 이제 뭐 시내에 나가서 영화 보고 카페도 가고 맛집도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hang out이라는 표현을 써요. 제가 써보면 hang out 그리고 함께 together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요. out 자체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뭐 go out 이렇게 해도 되고요. 특히 같이 돌아다니면서 놀 때 hang out 이란 표현 쓰니까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럼 또 같이 말해볼게요. Neither of us has a boyfriend, so we usually hang out together. 한 번 더. 이번에는 neither이라고 발음해볼까요? 네, go는 아니고 go out 하거나 hang out 이거예요. Neither of us has a boyfriend, so we usually hang out together.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비행기에서 승무원분께 여기 좀 치워주세요 라고 그릇을 가리키면서 Could you clean this up?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승무원분께서 갑자기 크게 웃으셨대요. 우리 치우다 하면은 clean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왜 그 승무원분이 웃었을까요? 그리고 이 그릇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할 땐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 이런 문장도 말해보시겠어요? 우리 집 주말에 대청소했어.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물건들 제자리에 갖다 놔. 이런 다양한 문장,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도 영어 잘하는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오늘 배워야 할 표현은 총 6개가 있는데요. 먼저 clean, 그리고 clean up, clean off도 있어요. take away, wipe. 마지막으로 take away랑 좀 비슷하게 생긴 put away. 이것도 치우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렇게 6개 순서대로 같이 배워볼게요. 아이들 영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Clean up, put your things away. Clean up, put away 둘 다 나오죠. put away는 우리 마지막에 볼 거고요. 먼저 clean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예요. 깨끗이 닦다, 청소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clean up 같은 경우는 살짝 더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lean up은 대청소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전치사 up에는 약간 강조해 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보세요. 대청소를 할 때 뭐 가구라던가 물건이라던가 다 이렇게 드러내죠. 그 안에 지저분한 것들 다 올리는 게 드러내는 거겠죠? 그러면서 청소를 하는 거. 이게 바로 clean up인 거죠. 그래서 방 깨끗이 치워 라고 할 때 clean your room, clean up your room 둘 다 가능하고요. 만약에 저 주말에 우리 집 대청소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we clean up the house. 보통 이제 가족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we를 주어로 하면 되세요. We clean up the house over the weekend. 만약 모임이 끝나고 어질러진 걸 내가 싹 다 치워야 한다면 After the party, I will have to stay and clean up. 어질러진 거를 싹 다 정리한다. 싹 약간 이런 느낌. up이 강조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해볼게요. After the party, I will have to stay and clean up.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식탁 위에 있는 것들 좀 치워, 식탁 위에 지저분한 것 치워 라고 할 땐 clean off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테이블 위에 치워는 clean off the table. 이렇게 표면을 치울 때는 off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대청소하다 u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리고 지저분한 것도 다 드러내고 이 물건은 다시 이제 내려놓겠죠. 그런데 이 테이블 같은 표면은요,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놓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 위에 있는 뭐 부스러기들 아니면 묻어있는 것들, 심지어 낙서까지도 off, 떨어뜨린다는 느낌이에요. off는 이렇게 붙어있다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울이나 창문도 말할 수 있어요. 거울 위에 지저분한 것 좀 닦아줘 라고 할 때 clean off the mirror. 창문에 낙서한 거 좀 닦아줘 라고 할 때 clean off the writing on the window. clean off the writing on the window. 그럼 아까처럼 이 그릇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할 땐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could you clean this up? 이라고 하면 여기를 대청소해주세요. 아니면 이 그릇을 닦아주세요 처럼 들리기 때문에 상황상 왜 맞지가 않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승무원분께서 이렇게 막 크게 청소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웃으셨대요. 이때는 여기를 청소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그릇을 가져가 주세요 이기 때문에 take away 라는 표현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이때 바로 그릇 가져가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저 이거 다 먹은 건데요 처럼 앞에 붙이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I'm done with this. Could you take this away please? 이거 다 먹은 건데 그릇 좀 치워주시겠어요? 같이 말해볼게요. I'm done with this. Could you take this away please? 그리고 그릇을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자리에 앉기 전에 테이블이 지저분해서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땐 wipe라는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ease wipe the table. Please wipe the table. 같이 말해볼까요? Please wipe the table. 그리고 마지막으로 put your things away. 여기에 put away 같이 볼까요? take away랑 비슷한 듯 굉장히 다른데요. take away는 여기에 있는 그릇을 away,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put away는 put이 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put away, 가지고 가서 놓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take away가 시작이고 put away가 끝인 거예요. take away, 가지고 가서 put away, 마지막에 놓는 거죠. 그래서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 정리해, 영어로 put your things away 라고 하고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옷 제자리에 놓자 라고 할 때 Hey kids, put away your clothe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같이 말해볼까요? Hey kids, put away your clothes. 그럼 우리 아까 네 문장 여러분이 직접 말해볼까요? 이 그릇 좀 치워주시겠어요? 치워서 가져가는 거니까 take away 라고 해야겠죠? Could you take this away please? Could you take this away please? 주말에 우리 집 대청소했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clean up으로 말하면 되겠죠. We cleaned up the house over the weekend. We cleaned up the house over the weekend. 테이블 좀 닦아주세요. 말해보세요. wipe라고 하면 되겠죠? Please wipe the table. Please wipe the table. 물건들 제자리에 갖다 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Put away. 그 장소에 놓다, put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put your things away. Put your things away. 여러분은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디예요? 날씨도 딱 좋고 음식도 내 입맛에 딱이고 여행 예산도 충분했고 그 여행지를 즐기기에 딱 적당한 일정으로 다녀온 그런 여행이 있었나요? 영어에서 이렇게 충분한, 적당한이라고 할 때 enough라는 단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행을 갈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말할 때 time is enough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리고 충분히 따뜻하다라고 말할 때 enough warm이 아니고 warm enough처럼 말해야 되는데 이거 학창 시절에 그냥 외운 적 있죠. 원어민들은 왜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면 enough 이 단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1분 이상 내가 가장 좋았던 여행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총 4가지의 enough 용법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충분한 뭐뭐처럼 enough 다음에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쓸 경우는 이렇게 1번 명사와 달리 enough를 뒤에 쓰게 되거든요. 이것도 같이 볼게요. 세 번째, 동사랑 쓸 때도 enough를 뒤에 써야 하고
네 번째는 enough of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네 가지 순서대로 같이 볼까요? 첫 번째는 enough 플러스 명사. 여행을 떠나기 위한 시간과 돈이 충분해요. 이때 time is enough, money is enough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시간이면 충분하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돈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쓰기보다는 All I need is time. 이런 식으로 원어민들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enough를 쓰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이 충분하다, 돈이 충분하다 라고 말할 때 우리 첫 번째는 enough 다음에 명사 쓰자고 했죠. 그래서 enough time, enough money 이렇게 해야 하고 주어를 우리가 라는 뜻의 we로 잡으면 돼요. We have enough time, we have enough money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만약 우리는 시간이 충분해가 아니고 우린 충분한 시간이 있어. 이걸 영작해 보세요 라고 했다면 we have enough time 이거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충분해. 실은 이걸 더 자주 쓰죠. 이때도 enough를 명사 앞에 붙여서 we have enough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좀 더 살을 붙여서 여행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For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for a trip 이렇게 뒤에 붙여 말하면 여행을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또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겠죠. We have enough money for the flight ticket. 그 비행편 티켓을 위한 그 금액, 예산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for를 이용해서 또 문장을 붙여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사를 붙여 말할 땐 to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we have enough time to go on a trip. 이런 식으로 아까 그냥 for a trip이라고 했었죠. 여행을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런데 여행을 가기 위한, 떠나기 위한 시간이 충분히 있다처럼 떠나다, 가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으면 to 다음에 써야 돼요. to go on a trip. 이렇게 조금 더 길게 말할 수도 있고요. We have enough money to book the flight tickets.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아까는 그냥 for the flight ticket. 그 비행기 티켓을 위한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book, 예약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to 다음에 썼고요. 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 위한 그런 돈이 충분히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to도 이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 plus enough. 이렇게 형용사 왔을 땐 enough를 뒤에 말해야 하는데요. 만약 현재 날씨가 여행하기에 아주 따뜻하다면 The weather is warm enough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hot, cold 이런 형용사와 말을 할 땐 그런 형용사의 특징이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뒤에 붙여서 hot enough, cold enough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데요. 이거 우리 학창 시절에 그냥 외우죠. 원어민들 왜 이렇게 쓸까요? 뭐 정답은 문법이니까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원어민 선생님이랑도 회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 문법이라는 게 원어민들이 말하기에 편한 방식으로 결국은 굳어져요. 이렇게 형용사 왔을 때 enough는 부사예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사의 특징은 비교적 위치가 좀 자유롭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부사는 문장 내에서 맨 앞에 오기도 하고 또 맨 뒤에 오기도 하고 중간에 오는데 막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이게 부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발음을 같이 해볼 건데 enough warm 이렇게도 발음해 보고요. 또 warm enough 이렇게도 발음해 보세요. 제가 지금 한 것만 봐도 느끼셨을 텐데 enough가 E로 시작하고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고요. enough warm보다는 warm enough 이게 발음이 훨씬 더 편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사에 어디든 올 수 있는 특징 때문에 형용사 왔을 땐 뒤에 쓰는 걸로 약간 문법이 굳어진 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아까도 그럼 enough time보다는 time enough 이게 발음 더 쉬운데 이건 왜 문법이 그렇게 안 굳어졌어요? 할 수도 있는데 아까는 명사 앞에 쓸 때 enough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이렇게 막 위치가 자유로운 그런 특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음 어려워도 그냥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앞에. 그런데 이렇게 형용사 왔을 때 부사에 좀 위치가 자유로운 특징 때문에 이런 식으로 뒤에 쓰는 걸로 굳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도 아까처럼 for 쓸 수 있어요. 그래서
The hotel room is big enough for us. 이런 문장 가능한데요. big enough. 한 번 더 이렇게 형용사 뒤에 말해보니까 진짜 이게 발음이 enough big 보다는 훨씬 쉽겠네. 이런 게 또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이게 충분히 크다란 뜻으로 for us 이렇게 또 붙여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동사 왔을 땐 to랑 쓴다고 했죠. 이렇게 for, to 동시에 쓸 수도 있어요. for만 써도 되고 to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동시에도 가능해서 The hotel room is big enough for us to stay. 이렇게 말하면 그 호텔룸은 충분히 커요. for us, 우리가 to stay, 머물기에. 이런 문장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well enough, quickly enough처럼 부사 왔을 때도 enough는 뒤에 쓰는데요. 아까 형용사 뒤에 enough를 쓸 때 그 enough의 품사는 부사였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사를 꾸며줄 때의 enough의 품사는 또 부사예요. 이렇게 부사의 경우 발음이 비교적 편한 뒤쪽에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린 또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동사 plus enough. 이때의 enough도 부사고요. 이렇게 동사 뒤에 쓰게 되는데 여행지에서 충분히 쉬고 잠도 원할 때마다 원 없이 잤다면 이런 문장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I rested enough. I slept enough. 난 충분히 쉬었어. 난 충분히 잤어. 이런 뜻인데요. 이때 왠지 이렇게 동사 뒤에 쓸 때 보통의 부사들은 ly가 붙기 때문에 I rested enoughly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I slept enoughly? 약간 순간적으로 전 헷갈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enoughly 이런 단어 본 적 없죠? enough로 이렇게 말할 때 이 동사에 대해서 말하는 부사라는 거 생각하면 되고요. 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죠. I ate local food enough. 이건 난 현지 음식을 충분히 먹었어 이런 뜻이고 이 문장은 아까 우리 1번에 했었던 enough 다음에 명사를 쓰는 걸로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ate enough local food 이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면 난 충분한 현지 음식을 먹었다 이고 또 동사에 대해서 말할 때 나는 현지 음식을 충분히 먹었어. 동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충분한 현지 음식처럼 명사를 강조할 수도 있고 두 개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둘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관용적인 표현도 있어요. I can't thank you enough.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다. 이건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지가 않다. 정말 고맙다 이런 뜻이고요. thank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you를 보통 붙여 쓰잖아요. thank you 너에게 감사하다. 그런데 I can 할 수가 없어요. enough. 이거 이제 이 thank you에 대해 동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경우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고요. 네 번째는 enough of. 이땐 enough 자체가 대명사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 충분한 수라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뭐 아까 했었던 것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런 다른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of를 이렇게 붙여서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enough of that 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충분한 양이야, 충분한 수야. 더 이상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말할 때 쓸 수 있어요. enough of that.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I can get enough of this local food. 이런 문장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지 음식은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이런 뜻이에요. I can 할 수가 없어요. get 얻는 거예요. 그런데 enough 충분한 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of는 연결해 주는 거고 뒤에 무엇을 얻을 수 없는지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그걸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얻질 못한다. 그래서 해도 질리지가 않는다. 이럴 때 써요. 여기 현지 음식은 너무 맛있어서 먹어도 나에겐 충분하지가 않아요. I can't get enough of traveling. 여행은 정말 해도 질리지가 않죠. 여기에서의 get을 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야겠죠?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충분한 양만큼을 얻지 못한다. 그만큼 약간 도달하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여행을 계속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해외여행 중에 마트에 가게 된 거예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게 사고 싶어서 여기 유제품 코너가 어딨어요? 이렇게 영어로 말해야 할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milk corner? 이건 아닌 것 같죠? corner. 이건 영어에서 모퉁이만 뜻해요. 그리고
그 구획을 말할 때 그냥 코너라는 뜻을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영어로는 정확하게 section이라고 해야 해요. 그래서 농산품 코너라고 할 때 corner 안 쓰고 produce section 이렇게 말을 해요. produce 하고 뒤에 강세를 주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 생산하다라는 뜻인데 produce라고 앞에 주면 생산품, 농산품이랑 그 마트에서 쓰는 용어가 돼요. 그래서 농산물 코너는 produce section이라고 말을 하고 유제품 코너는 뭐라고 하겠어요? 유제품이 영어로 dairy이기 때문에 dairy section, dairy 이걸 발음할 때 dairy처럼 중간에 어를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저는 초보자 때 이게 daily, 그 매일에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L이랑 R 차이일 뿐이니까. 그래서 발음도 약간 daily처럼 dairy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어를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dairy라고만 해도 미국식 발음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더 빠르게 발음하면 괜찮고 그리고 해외 마트에서 deli section 이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초보자 때 delicious section인 줄 알았어요. 맛있는 음식을 막 팔기 때문에 그렇진 않고 이건 delicatessen이라는 조리식품이란 뜻의 단어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완조리식품을 팔아요. 바로 먹을 수 있는 뭐 샐러드나 햄이라던가 샌드위치라던가 아니면 수입한 고급 이런 조리된 음식을 파는 곳을 말하고요. 또 뭐 liquor section, alcohol section 이렇게 써 있으면 주류 판매하는 곳이고 drink section, beverage section 이런 건 음료 판매하는 곳이고요. 뭐 그 밖에도 bakery section, frozen food section, toy section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코너가 어디 있나요? 라고 말할 땐 그 문장 뒤에 이 섹션의 이름만 말하면 될 텐데 유제품 코너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때 원어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은 Where can I find the dairy section? 이거예요. Where can I find 어디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The dairy section. 아까 배웠죠? 유제품 코너를 이렇게 말하면 되고 물론 Where is the dairy section?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어딨나요? Where is부터 시작하는 것보단 보통 excuse me, where is the dairy section? 이렇게 좀 말해야지 부드럽게 들리고요.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말하려면 유제품 코너 어디 있는지 좀 말해주세요. 처럼 Can you tell me where the dairy section is? 아니면 약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좀 데리고 가달라, 보여달라란 뜻으로 Can you show me where the dairy section is?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영어 설명을 들었는데 내가 이해하기에 좀 어렵다면 I'm difficult. 이게 맞을까요? It's difficult. 이게 맞을까요? 특히 많은 분들이 I'm, 나는 처럼 정확히 해석되는 것보다 it처럼 해석이 잘 안 될 때 더 어려워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또 해석이 잘 안 되는 it까지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에게 어려워요. 제가 이해하긴 어려워요. 이건 영어로 It's difficult 이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I'm difficult 이게 맞을 것 같지만 이 문장의 경우 내가 am 이거는 수학 등호로 치면은 이제 똑같다는 거고요. 나는 곧 difficult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나는 사람들이 대하기에 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요. 왜 이렇게 좀 말 붙이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이렇게 말할 땐 He's difficult to talk to 라고 해요. talk to 이게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라서 말 걸기에 좀 어렵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It's difficult 이게 맞고요. 그리고 나에겐 좀 어렵다. 내 수준에는 어렵다라고 할 땐 뒤에 for me를 붙여서 It's difficult for me 처럼 말을 하는 게 맞거든요. 저에겐 어려워요. 이거 보통 그냥 한국말로 할 때 어려워요 라고 하죠. 어려워요는 존댓말이니까 어렵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어렵다가 영어로 뭐죠? 어렵다 이게 영어로 뭐죠? difficult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이 단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려운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요. 한국어의 어렵다는 어려운에다가 이다를 붙여서 어려운 상태이다, 어렵다처럼 되는 거고 영어는 difficult 이 형용사에 이다에 해당되는
비동사를 붙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붙진 않겠죠? 이게 당연한 건데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이시 굉장히 쉬워져요. 어려운, difficult is 상태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순 없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왜냐면 이 영어 문장의 맨 처음은 주어가 오고요. 이 주어는 이 문장의 주체예요. 그래서 뭐 문제가 어렵다, 설명이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뭐가 어려운지 말하는 이 주어는 명사가 돼야 되고요. 형용사는 절대로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difficult 이 형용사를 말하려면 무조건 비동사 뒤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주어 자리에 뭐가 어려운지 이제 뒤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거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어려웠다면 The question is difficult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도 보면 그 문제가 어려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요 이거잖아요. 이때는 주어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is difficult 라고 말하면 끝나는데 영어는 주어가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무조건 뭐라도 말을 해야 돼요. 이때 별 뜻이 없는 it을 넣어서 it is difficult 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 괌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은 정말 아름다운 비밀의 해변이 있다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차를 몰고 갔었어요. 이게 지도상에 약간 군사지역 옆에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은 했지만 일단 출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계속 달려도 도저히 나오지가 않고 어느 순간 갑자기 비포장 도로로 바뀌는 거예요. 도로는 막 계속 덜컹덜컹하고 그리고 막 지뢰밭 조심 이런 간판이 계속 있고요. 어느 순간 정말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고 차도 전혀 없고 뭐 상점, 편의시설 전혀 없이 덩그러니 그냥 그 안에 놓이게 됐어요. 그때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이런 말이 그냥 저절로 나왔는데 여러분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어디야? 이걸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 Where is her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죠? Where is here?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장은 실은 틀렸어요. 원어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자주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먼저 Where is here? 이게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리면 영어는 그 문장의 주체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다? 이게 영어식 사고에서는 좀 어색하고 주어를 정확히 말해야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디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Where am I? 라고 해야 돼요. 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Where am I?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아니면 주어를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있다면 Where are w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위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I 아니면 we로 반드시 잡아야 되고 Where am I? 아니면 Where are we? 처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딱 그 상황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바로 I'm in the middle of nowhere 이거예요. In the middle of nowhere. In the middle of nowhere. I am in the middle of nowhere. 이게 근데 무슨 뜻인지 감이 오세요? 이 표현을 저는 미국인 친구들이 써서 알게 됐는데 미드에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오역을 하기 굉장히 쉬워요. 어딘가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다면 영어는 in the middle 이라고 해요. 만약 왼쪽에 붙어 있다면 on the left 아니면 on the left side라고 해요. on 그게 이제 그 한쪽 면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제 오른쪽은 on the right side라고 하면 되는데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뜻의 in을 써서 in the middle 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운동장 한가운데 있다면 in the middle of field, 내가 숲속 한가운데 있다면 in the middle of woods, 그리고 번화가를 걷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 한가운데 있다면 in the middle of crowd, 내가 이제 사람들 무리 한가운데 있다처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in the middle of nowhere 이라고 하고 있죠. nowhere, 이거는 아무데도 없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뭐 아이가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이제 주말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오늘 아무데도 안 가. 이때 nowhere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he's going nowhere. 이게 그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뜻도 있어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곳 어디에도 닿지 못할 거다. 원하는 직급이든 아니면 뭐 어느 지역에 발령이 나고 싶어요. 뭐 그곳이든
원하는 그 어떤 성취에도 다다를 수 없을 거다. 아무데도 못 갈 거다. 성공 못 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nowhere이 아무데도 없는 이란 뜻에서 파생되어서 정말 아무데도 없는 곳, 지도상에 아무데도 없는 곳이겠죠? 미지의 장소,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 미지의 공간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 말 중에 완전 깡촌이야 이런 표현 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미국인 친구 말이 미국은 정말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in the middle of nowhere 이런 장소가 굉장히 많대요. 정말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으면 그 주변에 뭐 상점도 없고 이웃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런 곳들이 많고 왜 여러분 약간 미국 호러 영화 같은 거 보면 정말 한가운데 딱 집만 덜렁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in the middle of nowhere 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 미국인 친구가 we kind of live in the middle of nowhere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그때 무슨 말이지 하고 해석을 전혀 못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가족들이 사는 그 집이 정말 in the middle of nowhere 이었던 거죠. 그 친구가 사는 주가 완전 시골인 주였는데 차로 한참을 이제 운전해서 가야지 집이 있고 이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런 곳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처럼 이제 말을 했었던 거고 We kind of live in the middle of nowhere. We kind of live in the middle of nowhere.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I got lost in the middle of nowhere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길을 잃었었어. 그리고 살짝 좀 과장해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we are stuck in the middle of nowhere 정말 아무 데도 없는 그런 깡총 같은 데서 완전 갇혔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You're stuck in the middle of nowhere. You're stuck in the middle of nowhere. 여러분 이제 이 표현 들으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표현이 들어간 대화 장면 보고 마칠게요. You moved, right? How do you like it? Yes, I moved, but I hate it. I'm living in the middle of nowhere. You moved, right? How do you like it? Yes, I moved, but I hate it. I'm living in the middle of nowhere. 여러분이 해외 식당에서 저 메뉴 좀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Can you recommend menu?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추천하다가 영어로 recommend.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런 문장을 쓰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아주 자신있게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도록 찐 원어민 표현 4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장을 what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원어민들이 메뉴 추천받을 때 가장 자주 쓰는 문장은 What's good here? 이거예요. What's good here? What 이거의 뜻이 뭐냐 하잖아요. 그래서 What's good? 뭐가 맛있어요? 특히 맛있는 하면은 여러분 delicious 떠오를 텐데 이거는 굉장히 극찬하면서 진짜 맛있다 이렇게 칭찬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delicious보다 좀 더 일상에서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good 이거예요. What's good? 그리고 여기 here. 여기 식당에서 뭐가 맛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What's good here? What's good here? 그리고 두 번째 표현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What's the best seller?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베스트셀러는 책에만 쓰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책에 쓰긴 하는데 영어권에서는 요리에도 쓸 수 있어요. 즉, 이 식당에서 가장 잘 팔리는 요리가 뭐냐? 그게 가장 맛있는 요리일 확률이 높겠죠? What's the best seller? 이거 너무 써보고 싶지 않나요? 딱 해외 식당 가서 딱 이렇게 주문하면서 What's the best seller? 이렇게 말을 하면 가장 맛있는 요리를 추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What's the best dish here?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어요. 앞에 what 이거는 똑같죠? 뭐예요? The best dish 가장 맛있는 요리. 우리 아까 Can you recommend menu? 이게 원어민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자체가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메뉴, 이건 메뉴판을 의미해요. 메뉴판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는 엉뚱한 문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슨 메뉴 먹을 거야? 여기서 무슨 메뉴가 맛있어? 이렇게 메뉴를 음식과 요리에 동등한 그런 단어로 쓰는 편인데 영어권에서는 구분을 해야 돼요.
메뉴 이거는 메뉴판을 뜻하고 그리고 이거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찍은 적 있거든요. delicious menu 이게 맛있는 메뉴가 아니라 맛있는 메뉴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food라고 해야 되고 요리는 dish라고 하면 돼요. dish 이거는 접시 아닌가 싶을 수가 있는데 접시를 포함한 그 위에 있는 요리까지 다 말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할 때는 the best dish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요리가 뭐예요?처럼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땐 what's the most popular dish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The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dish 요리가 뭔가요? 그리고 이런 문장도 원어민들은 쓰는데 What's your favorite dish? 하고 서버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더 뭔가 MBTI 대문자 E 외향형 분들이 좀 더 물어볼 것 같긴 한데 좀 친숙한 그런 느낌으로 What's your favorite dish? 서버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가 뭐예요? 이 중에서 이렇게 메뉴판 보면서 같이 말을 하는 거죠. What's your favorite dish? 그래서 이렇게 저도 말을 해봤을 때 그 서버분이 제가 여기 있는 요리 다 먹어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리는 이거고 이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꼭 써보면 좋겠어요. What's your favorite dish? 두 번째부터는 recommend 이 단어를 쓰긴 쓸 건데 앞에 can you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Can you recommend? 여기까지는 그래도 떠오를 것 같죠? Can you recommend? 그리고 뒤에 맛있는 요리 추천해 줄 수 있어요?처럼 말을 할 거라서 a good dish 이렇게 붙이면 돼요. Can you recommend a good dish? 우리 아까 menu 이거는 메뉴판을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쓰면 안 되고 a good dish 맛있는 요리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뜻하는 어도 넣어요. 왜냐하면 그 요리 자체는 요리 하나 또 요리 두 개 셀 수 있거든요. Can you recommend a good dish? 그리고 여러분 혹시 못 먹는 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날따라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땐 뒤에 without 이것만 붙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Can you recommend a good dish without seafood? 이 해산물이 없는 맛있는 요리 추천해 주세요. 해산물 없는 것들 중에 이제 괜찮은 걸로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죠. Can you recommend a good dish without 하고 여러분 먹기 싫은 거 말을 하면 돼요. Can you recommend a good dish without seafood?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도 꼭 써보시고요. 그리고 가끔 소스를 이렇게 골라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소스 중에 뭘 추천하실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Can you recommend a sauce? Can you recommend a sauce? 소스 추천해 주실래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지만 나는 좀 더 길게 말해보고 싶다. 좀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싶다 한다면 이런 문장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요리랑 잘 어울리는 소스 좀 추천해 주실래요? Can you recommend a sauce that goes well with this?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잘 어울리다가 영어로 go well with 이거예요. 이 소스와 이 요리가 함께 잘 맛이 어우러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a sauce, 이 소스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문장으로 꾸며주는 건데 that, 그게 goes well. 이제 앞에 a sauce 하나니까 goes, 이렇게 s를 붙이게 돼요. goes well, 잘 가요 with this, 이 요리와 함께. 음료수 추천해 주실래요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Can you recommend a drink? Can you recommend a drink? 그리고 내가 뭐 세트 A를 시킨다면 세트 A와 잘 어울리는 음료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Can you recommend a drink that goes well with set A?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돼요. Can you recommend a drink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예요. That goes well with, 그게 잘 어울려요. set A, 무엇과 함께 잘 어울리는 건지 물어보는 거죠. 세 번째는 What do you recommend?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에 썼던 recommend 그대로 쓰긴 하는데 Can you recommend? 추천해 주시겠어요가 아니라 What do you recommend? 뭘 추천하세요? 특히 이건 현재형이기 때문에 항상 뭘 추천하세요? 이렇게 서버분께 물어보게 되는데요. What do you recommend for two adults? 라고 하면 2명 성인에게는 뭘 추천하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두 성인인데 뭐 여자예요. 양을 막 많이 먹을 것 같지 않다면 또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있다면 그거를 얘기해 주겠죠. 성인 남자 4명이 왔어요. 남자들이 먹기에는 뭘 추천하세요? 처럼 말을 할 땐
What do you recommend for adults?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What do you recommend? 이거 꼭 이용해 보시고 그리고 이때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Is it enough to share for two adults?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메뉴를 시키려고 할 때 이거 성인 둘이 나눠 먹기에 충분한가요? Is it enough? enough 자체가 충분한이라고 물어보는 거죠. To share, 나눠 먹기에 for two adults, 두 명의 성인이. 그리고 to share, 이거 빼고 is it enough for two adults? 이렇게만 말을 해도 돼요. 두 명이 먹기에 enough 한지 물어보는 거죠. 이 문장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함께 왔다면 What do you recommend for kids? 이런 것도 말을 할 수 있겠죠. What do you recommend? 뭐를 추천하세요 for kids? 아이들에게는 보통 어떤 요리를 추천하세요? 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What do you recommend for kids?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은 Can you tell us wha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recommend 이게 추천하다인데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tell 이란 동사를 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주문하고 있다면 Can you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특히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우리가 하죠. 뭐 해산물이 들어가지 않은 게 이 중에 뭔지 알려주실래요? 이렇게 말할 때 쓰기 좋아요. Can you tell us what doesn't have seafood?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Can you tell us 말해주실래요? What, 뭐가 does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요.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seafood. 그리고 내가 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면 Can you tell us what doesn't have peanut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유용한 거죠. 무언가를 먹기 싫을 때 Can you tell us what doesn't have? 하고 뒤에 요리만 바꿔서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문장 패턴까지 여러분 챙겨가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잘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서버로 변신을 해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대답하듯이 연습해보세요. Hi, are you ready to order? Set A is so popular here. Yes, or you can order one more dish if it's not enough. Sure, I recommend lemonade. 오늘 배운 부분을 넘어 언제 어디서든 영어를 써야 할 상황에서 자신있게 영어 하고 싶은 분들, 제가 성인이 되어 한국에서만 영어를 잘하게 된 노하우로 영어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estelenglish.com 온라인 강의가 있으니까 추천드리고요.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